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 배우자의 비밀을 폭로하다. 배경에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이 제 12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으니까요. 평범한 일상과 부부 생활. 제 이름은 한지수, 올해 39살입니다. 남편 성민과 결혼한 지 12년째예요. 우리에게는 10살 된 아들 준호와 8살 된 딸 서연이가 있습니다. 성민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6시가 되면 성민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죠. 우리 가족의 아침은 항상 분주했어요. 엄마, 오늘 급식 뭐예요? 준호야, 그건 엄마가 어떻게 알아? 학교 가면 알겠지. 아빠, 오늘 일찍 와요? 내 숙제 봐줘야 하는데. 응, 서연아.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죠. 성민은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제가 가게 일로 바쁠 때는 집안일도 도왔어요. 여보, 오늘 정말 고생했어. 가게 손님 많았지? 응, 주말이라 그런지 정신없더라. 근데 매출은 좋았어. 다행이다. 힘들면 말해. 내가 주말에라도 도와줄게. 괜찮아. 당신도 현장 일로 피곤할 텐데. 푹 쉬어.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였습니다. 결혼 12년 차지만 아직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물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가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요. 아빠, 저거 타고 싶어. 준호야, 저건 너무 무서운데? 나중에 크면 타자. 에이, 저는 안 무서운데요. 성민은 아이들과 놀이기구를 타고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가게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이라 미리 반죽을 만들어둬야 했거든요. 성민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잔 할래? 좋지. 고마워. 저는 커피를 2잔 내려서 거실로 갔습니다. 성민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TV를 봤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다음 날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수상한 행동 포착. 월요일 아침 성민의 휴대폰 알람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아, 오늘 현장 미팅이 일찍 있어서. 먼저 나갈게. 그래. 아침은? 현장 가서 먹을게. 걱정 마. 성민은 서둘러 씻고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어요. 깔끔한 셔츠에 다림질까지 한 바지를 입었죠. 현장 소장이 그렇게까지 차려입을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중요한 미팅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성민은 일찍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빠? 응, 새 현장이 시작돼서 정신없어. 조금만 참아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 챙기고.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밝아 보였달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출근할 때도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일이 바쁜데 왜 저렇게 좋아 보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성민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고. 아, 미안. 거래처 사람들이랑 식사했어. 급하게 잡힌 거라 연락 못했네. 그래?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그런데 성민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성민은 평소에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향수는 현장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 번도 뿌린 적이 없었어요. 여보, 향수 뿌렸어? 응? 아. 거래처 사장님이 선물로 주셔서 한번 뿌려봤어. 괜찮아? 응, 괜찮긴 한데. 좀 낯설다. 그래? 그럼 안 뿌릴게. 성민은 서둘러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샤워 시간도 길었어요. 20분 넘게 욕실에 있더군요. 목요일 아침 저는 성민의 출근 가방을 정리해 주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 새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사준 게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여성스러운 디자인이었죠. 이게 뭐지? 성민에게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아마 회사 행사에서 받은 기념품이겠거니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금요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성민이 집에 들어왔는데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여보, 그거 뭐야? 응? 뭐가? 셔츠 깃. 립스틱 묻었어. 성민이 황급히 거울을 봤습니다. 아, 이거? 오늘 현장 직원 중에 한 명이 생일이라서 케이크 자르면서 장난치다가 묻은 것 같아. 케이크 자르면서 립스틱이 왜 셔츠 깃에 묻어? 에이, 그냥 장난치다가 그랬나 봐. 별거 아니야. 성민은 얼른 셔츠를 벗어서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아, 그나저나 배고프다. 저녁 뭐 있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 토요일 오후 성민은 회사 행사가 있다며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놀러 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가게는 토요일만 쉬는 날이었죠. 심심해서 집안 정리를 하다가 성민의 서재를 청소하게 됐습니다. 책장을 닦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서랍에서 성민의 여분 휴대폰 충전기를 발견했어요. 이거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깜빡했나 보네. 성민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제 휴대폰을 찾았는데 거실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민의 태블릿을 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급할 때 서로 쓰곤 했어요. 태블릿을 켜서 문자 앱을 열려는데 화면에 사진 앱이 떠 있었습니다. 성민이 마지막으로 본 게 사진이었나 봐요. 화면을 끄려다가 문득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이었어요. 현장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아, 어제 회식했다던 날이구나. 사진을 자세히 보려고 확대했습니다. 성민이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배경을 보다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뒤쪽 사무실 구석에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더 확대해서 봤어요.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성민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최대한 확대했어요. 성민이 어떤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성민의 어깨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긴 머리에 날씬한 체형이었어요. 사진의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2분. 성민이 회식 중이라고 문자를 보낸 시간이었죠. 이게 뭐지? 다른 사진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2주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카페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성민이 혼자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예쁜 얼굴에 긴 생머리,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성민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더 있었어요. 식당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차 안에서 찍은 사진. 총 15장 정도 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한 달 반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만난 건가?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1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이런 사진을 찍고 있었다니. 사진 속 예상치 못한 상황.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태블릿을 꼭 쥐고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성민이 맞았습니다. 그 특유의 미소, 왼쪽 귀 뒤에 있는 점, 제가 선물한 시계까지. 모든 게 성민이었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의 메타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촬영 날짜, 시간, 위치까지. 한 사진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니 인천 송도였어요. 2주 전 일요일에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 성민은 현장 점검이 있다며 나갔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진들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강남, 홍대, 여의도. 모두 성민이 출장이나 회식이 있다고 했던 날들이었어요. 가장 최근 사진은 3일 전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죠. 성민의 손이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륜이잖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에게는 아이 둘이 있는데.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태블릿의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전화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였는데 그 중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화를 열어봤습니다. 오빤 언제 끝나요? 1시간 후에 끝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요. 저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달려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어제였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 덕분에. 나도.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다음에 또 만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벌써 보고 싶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연애 대화잖아요. 대화 내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한 달 넘게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매일같이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 대화에서 성민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상황이 복잡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오빠, 저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오빠를 믿으니까. 상황이 복잡하다고? 무슨 상황? 결혼한 몸이라는 걸 숨기고 있는 건가?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이 돌아온 거예요.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겁니다. 저는 황급히 태블릿을 끄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갔어요. 배우자에게 직접 확인 시도. 벌써 왔어? 행사 일찍 끝났나? 성민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응. 일찍 끝나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성민이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열은 없네. 그래도 좀 쉬어.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저기 여보. 응? 요즘 일 많이 바빠? 응, 좀 바빠. 왜? 아니, 그냥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성민이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조금만 더 바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거야. 거짓말쟁이.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나느라 바쁜 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소리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성민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권태기인 걸까?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성민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가족끼리 어디 갈까? 오늘?
미안한데 오늘 현장 점검 있어서. 일요일에도? 응,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그래. 그럼 어디 점검하는데? 응? 아, 김포 쪽 현장이야. 몇 시에 가? 한 11시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성민이 나간 후 저는 곧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 댁에 맡겼어요. 그리고 성민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성민의 차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김포 방향이 아니었어요. 강남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성민의 차가 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성민이 내렸어요. 그리고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5분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수진이라는 여자.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속 혼란. 저는 차에서 내려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봤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결국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성민아. 제 목소리에 성민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여기 왜? 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장 점검 간다며? 김포 간다고 했잖아.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수진이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아내예요. 결혼한 지 12년 됐고 아이도 둘 있어요. 제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내라고요? 수진이 성민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미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혼이라고 속였구나.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성민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지수야, 잠깐. 이건 오해야. 뭐가 오해야? 다 봤어. 태블릿에 있는 사진들, 메시지들 전부. 성민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저한테 미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 계획도 없다고. 수진아,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저 사람 속인 거잖아요. 수진이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집에 가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따라 나왔어요. 불륜사실 입증 위한 증거 수집.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자기 차를 카페에 두고 제 차를 탔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설명해봐.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먼저 하지 마. 설명부터 해. 그 여자가 누구야? 성민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야. 한 달 반 전에 프로젝트 때문에 알게 됐어. 그래서? 알게 돼서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은 아니야. 바람 아니면 뭐야?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데이트도 하고. 그게 바람 아니면 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 그런데 수진이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 그게 싫지 않았어. 솔직히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식은 것 같았잖아. 넌 가게 일로 바쁘고 나도 현장 일로 바쁘고. 대화도 줄었고. 그래서 바람을 피워? 그게 이유야?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랑 있으면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보면 반가워하고.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셋이나 있어. 나랑 아이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밖에서 찾은 거야?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미혼이라고 했어? 응. 왜? 말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당연하지. 기혼자랑 누가 만나겠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도 당신한테 속은 피해자야. 당신이 두 사람 다 속인 거잖아.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당신 짐 싸. 당분간 밖에서 지내. 지수야. 나가라고. 당장. 성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분 후 성민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2년의 결혼 생활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기 위해서였어요.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사진들이랑 메시지, 스크린샷 다 있어요. 저는 준비해간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까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실 겁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성민의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더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메시지를 다시 읽다가 이상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3주 전 대화였어요. 수진 오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성민 뭔데? 수진 오빠 정말 배우 경험이 없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성민 키읔키읔키읔 무슨 소리야? 나 연기 못하는데. 수진 그럼 이게 다 진짜 감정이에요? 성민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연기? 배우? 무슨 뜻이지?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전 처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찾았어요. 수진 안녕하세요 오빠. 김 PD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성민 수진 씨. 반가워요. 김 PD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수진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려요. 처음이라 떨리네요. 성민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잘해봐요. 프로젝트? 김 PD?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배우자의 당황스러운 반응. 저는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성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어디야? 회사 근처 고시원에 있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물어볼 게 있어. 알았어, 지금 갈게. 1시간 후 성민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성민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 수진이랑 나눈 대화 다시 봤어. 응. 김 PD가 누구야? 프로젝트가 뭐고?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이미 다 꼬인 상황인데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잖아. 성민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어.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인들의 도덕적 딜레마를 관찰하는 거였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에 회사로 연락이 왔어. 한 방송국 PD가 프로그램 출연자를 찾는다고. 기혼 남성이 젊은 여성의 접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래.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어. 당연히. 근데 PD가 계속 설득하더라고. 출연료도 많이 준다고, 방송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진짜 불륜이 아니라 연출이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출연한 거야? 응. 미안해. 출연료가 5천만 원이었어. 우리 가게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걸 보태려고. 그런 이유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프로그램 규정이 가족한테도 비밀로 하라는 거였어. 리얼한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래. 그래서 못 말했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 여자 수진이도 연기한 거야? 응. 수진 씨도 출연자야. 우리 둘 다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거였어. 단 수진 씨는 나한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받아들인 거야?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연출이었어. PD가 계속 요구했거든. 더 친밀하게 행동하라고, 더 로맨틱하게 하라고. 시청자들이 재미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응. 미안해. 다 촬영이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카페나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은? 다 촬영 스태프가 숨어서 찍은 거야. 우리가 찍은 것처럼 보이게 편집하려고. 립스틱 자국은? 메이크업 팀이 일부러 묻힌 거야.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모든 게 연출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증거 보여줘. 계약서든 뭐든. 성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방송국과의 출연 계약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성민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프로그램 제목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한 일반인들의 리얼 다큐멘터리. 출연자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지인에게 프로그램 출연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함. 출연료 5천만 원. 계약서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미안해, 지수야.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결말 엉뚱한 상황으로 드러난 진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민을 쳐다봤어요. 당신, 정말 바보야. 응, 알아. 이런 프로그램에 왜 나간 거야?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 미안해. 당시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연기니까 어차피 방송 나가면 다들 알 거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운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밤새 울었어.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성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그 여자 수진 씨한테도 사과해야 해. 그 사람도 당신이 미혼인 줄 알고 진짜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잖아. 이미 사과했어. 어제 만나서 모든 걸 설명했어. 수진 씨도 처음 알았대. 나한테 아내가 있는 줄. 프로그램 측에서는 그것도 계산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수진 씨한테는 내가 진짜 미혼이라고 알려줬대. 더 리얼한 반응을 위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방송 나가는 거야? 나가기로 했어. 다음 달에. 근데 내가 PD한테 부탁했어. 우리 가족 얘기는 최대한 편집해달라고. 그래도 나올 거잖아. 응. 미안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화도 나고 섭섭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진짜 불륜은 아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지. 없어. 절대로. 다시는 이런 프로그램 안 나가. 돈도 돌려줘. 나는 그런 돈 필요 없어. 지수야. 그 돈으로 가게 확장하면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 계약 위반이든 뭐든 어떻게든 돌려줘.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당장 방송국에 연락할게. 며칠 후 저는 수진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번에는 너무 놀라서 실례를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수진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성민 씨한테 아내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프로그램 측에서 말 안 해줬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진짜 미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감정이 생겼었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니까 바로 정리됐어요. 성민 씨는 좋은 분이에요. 사모님 꼭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수진 씨도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랄게요. 수진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김 PD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사모님, 이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김 PD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출연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 정말 필요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률 올리려는 거 아닌가요? 김 PD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방송 안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출연료 다 돌려드릴게요. 대신 방송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가족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김 PD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 달 후 그 프로그램은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송국은 비슷한 컨셉의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모든 출연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고 해요. 성민은 출연료를 모두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경솔했어. 알아.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뭐든지 너랑 상의할게.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약속해. 약속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 부부는 더 자주 대화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도 서로 나누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가 잠깐 출장 갔었어라고만 말했어요.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만약 그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프로그램 방송이 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보고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이 우리를 구한 셈입니다. 미리 진실을 알게 됐고 방송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성민은 정말 모범 남편이 됐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가게에 이런 손님이 왔는데.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SNS나 사진 한 장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의심하기 전에 대화하고 확인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 물론 이번엔 정말 불륜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만약 진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직접 대화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은 신뢰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쉽게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제때 수리하고 서로 노력한다면 더 튼튼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번 일로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대화하며 함께 나아갈 겁니다.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요.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탐정처럼 조사했는지 이혼까지 준비했는지 말이죠. 성민도 그때 내 표정 정말 무서웠어라며 놀립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요.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진 너머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평범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더 감사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평범함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